안녕하세요. 성장 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확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확언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다. 확언에서 자주 언급되는 생명력은 그 자체로 선물이자 선물을 주는 근원이다. 그러니 확언에는 생명력 또는 생명의 원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없다. 그 영원한 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힘과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연 그 자체가 조화롭듯 조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사랑과 평화를 떠올려보자. 사랑과 평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내 안에 살아있다. 하지만 사랑과 평화가 마음에 흐르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확언이다.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한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왔을 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조건으로 드러날 것이다. 내면에서 한 일은 외부 세계에 드러난다. 내면의 정신 상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확언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내용은 이미 손에 넣었거나 곧 받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가지리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은 그 소망을 실현한다. 바라는 대상이 성공이든 성취든 물질적인 혜택이든 상관없다. 어떻게 확언을 믿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는 나갈 돈도 많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행에서는 청구서가 수시로 날아오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불행은 배로 커진다. 오감의 세계를 무시하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잠재의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부를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확언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면 잠재의식이 확언하는 내용을 실현한다. 믿음의 깊이로 확언의 효과가 판가름난다.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과연 누가 응답을 줄지 궁금해한다면 스스로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나 자신을 괴롭히면 안 된다.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떠올려야 한다. 다음 달 15일까지 1만 달러가 필요해요. 이런 말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징후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일에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지연되며 곤경에 처한다. 그러므로 빚이나 청구서가 쌓여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무한한 생명의 근원만을 바라보자. 작물을 기르는 농부는 잡초가 아니라 작물에 신경을 쏟는다. 확언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믿으면 삶은 멋지게 변한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음을 확언해보자. 영적인 힘을 믿는지 아닌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매사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진리와 일치시킵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 흡사한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느끼는 대로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사에 진실한 자세로 임합니다. 세상 만물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바라봅니다. 사랑이 넘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밤낮으로 이 내용을 묵상합니다. 일상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에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요 운명의 주인입니다. 생각과 느낌은 곧 운명입니다. 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그는 수년간 가난하다는 컴플렉스에 시달렸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확언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짓눌려 있어 결국 응답을 받지 못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항상 돈이 부족했고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1시간 후에는 이럴 여유가 없어 생계를 잇기에도 빠듯해 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부정한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비웃는 것이다. 수입이 좋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발로 차는 사람들이다. 완벽한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거절할 만한 갖가지 변명을 떠올린다. 이들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더 나은 일을 소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절한다.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 군데 지원서를 넣어도 원하는 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낮다.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십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보낸다. 잠재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건 좌절뿐이다. 좌절은 속이다 혹은 수포로 돌아가다는 뜻의 기원을 두고 있다. 젊은이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 후 부의 이미지가 실제로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평생 가난하리라는 믿음이 영원히 부자로 살 거라는 믿음보다 컸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런 진리를 깨닫는 젊은이는 사고방식을 바꿨고 새로운 방식을 지켜나갔다. 젊은이는 아침 저녁으로 약 10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확언하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겼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확언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믿었다.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어. 차를 살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그만뒀다. 모든 아이디어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반박하는 더 강렬한 생각에 힘을 잃지 않는 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잠재의식은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해선 안 된다. 대신 그는 가난하리라는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풍요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재의식의 진리를 새기면 활성화된 잠재의식이 숨겨진 보물을 내보이리라는 것을 믿었다. 한 달 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10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 미래가 창창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7만 5천 달러로 연봉이 올랐고 부장으로 승진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잠재의식의 부와 가난을 동시에 새길 수 없으며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잠재의식 속 자아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다음의 확언을 따라해보자. 나는 밤낮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됩니다. 네, 여기까지 부의 초월자 일부분을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내용이 책에 담겨 있으니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직접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읽은 파트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확언들을 말하고 쓰고 듣고 할 때 왜 안 되는지 그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셉 머피는 확언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확언들을 하지만 그 확언들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정말로 그 확언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야지 그 확언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확언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져가면서 동시에 지내면 씨앗을 땅에 심고 바로 꺼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점점 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확언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이런 끌어당김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저자들은 각자의 어떠한 사상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셉 머피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랄 때 정말로 그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했는지를 점검을 꼭 해봐라. 내가 아무리 많은 횟수로 확언을 외우고 듣고 쓰고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불안했다라면, 만약에 계속해서 안 될 거다, 조급하다, 이러한 마음들과 같이 갔다고 하면은 우리의 확언이 작동을 해야 되는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가 없고, 잠재의식은 계속해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지점, 원하는 목표로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 한 지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아서 검은 종이를 태우는 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태양빛을 모아서 에너지가 불이 날 정도로 커지려면 한 곳에 집중해서 가만히 둬야 되죠. 그런데 그 나이 때, 어린 나이 때에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이 붙지 않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언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언을 생각할 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언제까지 반드시 꼭 돼야만 한다라는 스스로가 하는 압박에 대해서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각자 상황에 따라서 데드라인이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기도 한 부분입니다. 기한이 있는 목표를 세우지 말라라는 뜻보다는 그 기한 때문에 내가 조급해지고 내가 계속해서 안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될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러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끌어당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냥 그거 쓰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럴 리가 없잖아. 당연히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부분들이 납득이 잘 안 되는지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언들이 붙잡아 주는 게 삶의 우선순위인 만큼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면 잠재의식 속에 너는 이걸 반드시 해야 돼를 심어주는 거고, 잠재의식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의 의식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런 확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 대비 훨씬 더 수월하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끌어당김에 대해서 거부감 있으신 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네빌 고다드와 조셉 머피는 그 이상을 넘어서 얘기도 하지만 이 주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정도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 확언이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 주변에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 영상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